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인터넷 세계에 보이지 않는 거인, 버리사인을 심층해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의 가장 비싼 땅이죠. 바로 닷컴 주소. 이걸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마치 건물주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기업들이 허리깨를 졸라매기 시작하니까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 인터넷 월세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커지고 있겠죠? 과연 버리사인은 이 거센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심층기획 리포트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버리사인이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수익 모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서 버리사인의 미래를 둘러싼 긍정론과 부정론의 핵심 근거들을 꼼꼼히 비교해 본 뒤에 2030년까지의 로드맵을 통해 종합적인 전망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는 보통 버리사인을 기술 기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관점으론 부족합니다. 뭐랄까 아주 독특한 경제적 프랜차이즈, 바로 인터넷의 숨은 건물주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버리사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의 현인이죠.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요. 최고의 기업이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성, 즉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버리사인에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설명인지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버리사인은 버핏이 말한 경제적 프랜차이즈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주소, 특히 닷컴은 요즘 비즈니스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죠. 그리고 마땅한 대체제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힘까지 쥐고 있죠. 워런 버핏이 이렇게 완벽한 사업 모델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겠죠. 실제로 그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리사인 지분의 14%를 보유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건물주의 아주 든든한 투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리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인상적인 수익 구조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라울 만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모델입니다. 버리사인의 핵심 자산은 바로 이 최상위 도메인, 즉 TLD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신뢰받는 .com, .com과 .net.net의 등록과 관리를 독점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마치 서울의 명동이나 강남 같은 핵심 상권의 땅을 혼자 독점 소유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업 모델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닷컴과 닷넷 주소의 공식 장부를 관리하고요. 이걸 고데디 같은 소매업체에 정해진 도매가로 넘깁니다. 그리고 매년 사용자들이 주소를 갱신할 때마다 수익을 거두는 거죠. 이걸 보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정보고속도로의 모든 길목을 장악한 통행료 징수소입니다. 주변에 어떤 새로운 길이 생기든 상관없이 닷컴이라는 가장 중요한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버리사인에게 통행료를 내야 하는 구조인 거죠.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현금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버리사인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 이른바 강세론의 핵심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버리사인이 구축한 경제적 해자가 너무나도 견고해서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잠시 숨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87.88%.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니고 명품 브랜드도 아닌데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원어치를 팔면 원가를 뺀 이익이 약 88원이나 남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비용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독점 사업의 위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만 높은 게 아닙니다. 성장 또한 아주 꾸준하죠. 2025년 3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매년 도메인 갱신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 성장의 기반에는 바로 이 압도적인 규모가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를 기준으로 버리사인이 관리하는 닷컴과 닷넷 도메인의 수가 무려 1억 7천만 개를 넘었습니다. 이건 인터넷 주소 시스템의 심장부를 버리사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버리사인 CEO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자사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직관적인 .ai 도메인을 선점하면서도 동시에 사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통의 강자인 .com 주소도 함께 등록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수많은 하위 도메인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이 모든 활동이 결국 버리사인의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송벽에도 균열이 보인다는 반론, 즉 약세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버리사인의 장기적인 지배력의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위협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닷컴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2024년 닷컴 등록 건수는 전년보다 2% 줄었고 갱신율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 빈자리를 앱, 샵샵처럼 특정 목적에 딱 맞는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AI 열풍과 함께 .ai.ai 도메인의 성장은 거의 충격적입니다. 지난 3년간 400% 이상 성장했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수준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터넷 주소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길이 닷컴으로 통했다면 이제는 .ai는 기술기업, 닷샵은 쇼핑몰처럼 목적지가 명확한 새로운 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셈이죠. 또 다른 리스크는 바로 가격입니다. 버리사인은 계약에 따라 꾸준히 도메인 가격을 인상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레딧의 한 사용자가 쓴 글인데요. 가격을 계속 올린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잠재적인 고객 이탈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즉 가격 부담입니다. 버리사인이 훌륭한 기업인 건 맞지만 주가는 이미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28배에 달하는데요. 이건 장기적인 성장성에 새로운 물음표가 붙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강세론과 약세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버리사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2030년까지 이어지는 버리사인의 명확한 로드맵과 그 이후에 마주할 전략적 딜레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버리사인의 미래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미래는 아주 명확해요. 2030년까지 닷컴 운영권을 확보했고 2027년부터는 4년 동안 매년 7%씩 가격을 올릴 권리까지 보장받았습니다. 정말 탄탄대로죠. 하지만 진짜 변수는 바로 2026년 2분기에 시작됩니다.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인 아이캔이 새로운 도메인을 대거 허용하면서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건 버리사인의 견고한 성벽 바로 아래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동시에 땅굴을 파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버리사인과 투자자들이 직면한 핵심 딜레마입니다. 앞으로 6년간은 계약에 따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2030년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파편화될 인터넷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버리사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터넷의 과거와 현재를 지배해왔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과연 미래까지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강세론과 약세론, 그 사이에서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리사인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이로운 수익성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장기 계약을 통해 단기적인 안정성도 확보했죠. 하지만 닷컴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도메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건 분명한 위협 요인입니다. 결국 2030년 이후의 미래는 이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버리사인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버리사인의 미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토론은 저희 팟캐스트 본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분석을 원하시는 다른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